가볼게요. 일단 18번인데요. 제가 18번 평상시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할게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칠판 보시죠. 일단 위쪽을 읽으면 어떻게 돼? 시간 뺏긴다. 중간부터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대놓고 쏘가 있어요.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동시켜요. 어떤 장소나 위치를 이동시키기로 결정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space. 뭐죠?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be supposed to 뭐뭐로 예정이 되어져 있었어. 뭘요? 개최되어져. to be pp. 오케이? 개최되어질 예정이었어. 여기에서. 그러나 그것은 일로 변화가 되어졌대요.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답은 몇 번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요건 몇 초 컷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심경 분위기 문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에서 두 문장, 밑에서 두 문장만 읽으라고 했고 위쪽과 아래쪽은 반대이며 형용사, 부사, 전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 ing, pp 이렇게만 보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 자, 제가 결정한 건 이렇게입니다. 벌써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스마일에서 끝납니다. 그쵸? 예, 아주 밝게 웃었고 최고의 날이래요. 그럼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야. 적어도 여기까지는 인정. 자, 그래서 얘는 벌써 떨렸대요. 됐어요? 오케이, 막 긴장한 상태네요. 뭐 여러 가지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정답은 긴장됐다가 기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답 2번.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문제를 푸는데 10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봤을 때. 오케이. 맞고 틀리고는 나중 얘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장 문제입니다. 반복의 향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플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몇 초 정도는. 갑자기 사과가 왜 나와? 됐죠? 이런 식으로. 요즘 조금 난해한 게 글을 쓰긴 쓴 거죠. 어휘 선택을요. 제가 선택한 문장은 요렇게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오케이? 제가 함부로 막 선택하지 않죠? 왜요? 강조, 대조, 인가된 문장이니까 선택을 하겠죠. 그쵸? 우리 매뉴얼대로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나가 보이기 때문이고요.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 압도적으로 i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죠, 우리. 오케이, if 때문에 인과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가볼게요. 자, 몇몇의 어떤 액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액터는 배우란 뜻도 있고 행위자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 자, 뭐하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알려지게 행동해요. 뭐에 대항해서? 정책과 대항해서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항해서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게 failing 되는 됐습니다. 맞고 실패가 되는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의도치 않은 어떤 실패가 되고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때문에죠. 비즈니스, 사업체들이 더 좋은 직원들을 원하기 때문에 끊고 그러한 누구는 사업체들은 이렇게 더 좋은 직원들을 뽑았으면 하는 바로 이 비즈니스들은요. 사업체들은 이거 머스트도 보이네요. 강조요. 크리에이트 나왔습니다. 인과요. 그렇죠.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우리 매뉴얼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분명한 기준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켜야 돼. 그들의 직원들을요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를 뽑으려면요 뭐야? 분명한 기준점들을 일단 창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점들을 어떻게 따를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없이는 바로 뭐다? 어떠한 방법도 없을 거야. 나쁜 애플들을 구별하는 거. 단지 정보가 부족한 애플들로부터 나쁜 애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 거야. 잠깐만. 이 문장에서 사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 with 가정법입니다. without 가정법이요. 그쵸? 가정법 문장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해석한 뒤 정확히 반대 때문에를 넣어서 다시 현실로 해석을 하면 그게 뭐야? 주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방법이 없을 거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야. 때문에 넣어서 다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정보가 부족한 애플로부터 나쁜 애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라니까요.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회사는 분명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쓴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회사들은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뭘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정답은 기업은 행동 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 똑같은 말 기준, 그쵸? 그리고 직원을 교육해야 돼.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솔직히 제 수업 안 들어도 여기까지 맞춰요. 여기까지 인정합시다. 저도 인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1번이야. 공포의 21번인데요. 이제 이 문제도 생각보다는 까다로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가볼게요. 빈칸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총 4군데, 빈칸, 그리고 또 밑줄, 같은 내용일 거니까. 자, 요렇게 저는 하겠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화 시킬 겁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가 해석이 돼도 별 도움도 안 되니까요. 그치? 자, 빈칸의 위치를 살펴보셨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니까 직접적 주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가볼게요. 일단 여기 그러나가 안 보입니다. 한 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똑같은 것이 음악에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종종 묘사되어져요. 두 개의 차원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음악은 두 가지 차원으로 묘사가 되어진대요. 한 가지는 account for, 설명해요. 뭘 설명해? tones, 어떤 음조를요. 뭐하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주파수에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톤을 설명하고요. 또 다른 것은요. 또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요?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해. 우리가 come back, come again이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감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ach time,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우리가 그 톤의 주파수를 2배로 늘릴 때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톤을 올려요. 이런 것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요. 2배로 올라가면요. 사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랑 똑같대요. 이해되니? 맞아요? 도레미파솔라시 토 다시 돌아오나? 오케이? 이해되시죠? 음악 얘기니까요.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음악에서도 똑같아요. 음악은 묘사되어져.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라고 묘사되어져요. 하나는 주파수를 올려요. 일단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2배로 올리면요. 오케이? 한 번 올려. 근데 2배로 올려. 그럼 뭐야? 다시 일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선택한 문장들은 강조되죠. 인가된 문장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압도적으로 when 때문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요.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거 똑같은 말 2배 또는 반이요. 뭐? 주파수에 2배로 올리거나 또 반으로 내리거나. 됐습니까? 즉 2대1이나 1대2죠. 그쵸?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노트로 끝난대요. end up with 뭐뭐로 끝나? 어떤 노트, 악보로 끝나는데 어떤 악보로 끝나요? 비슷하게 들리는, 두드러지게 비슷하게 들려. 우리가 시작하는 앞에 거 노트죠. 노트 받아주자. 오케이? 똑같은 말입니다. 2배로 올리거나 반으로 내리거나. 오케이? 이러면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비슷한 걸로 돌아온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쯤 됐으면 거의 게임은 끝났는데 어쨌든 이 문장 읽어볼게요. 이 문장 읽은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even if 보이십니다. 대조요. it, that, 가주어, 진주어까지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됐어요? 지금 강조대조 인간이 다 걸린다는 거야.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at 이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컴마는 묶어줘야 되고요. 뭐에도 불구하고 아주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 존재하는 음악적 문화들 사이에 잠깐만 내 말 들어. 문화 나왔어.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바로 생각 왜 이러세요. 맥락 수능의 3대 소재 맞잖아요. 다르다 바로 생각나야 된다고요. 이거 단어 나오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음악적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점. 야, 우리나라 음악 문화 다르고 중국 음악 문화 다르고 프랑스 음악 문화 다를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문화에 따라 다른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불구하고 뒤에는 무슨 말 나와야 돼? 다 똑같고 비슷하다 라는 말이 나와야 in spite of가 성립됩니다. 됐습니까? 모든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옥타브라는 걸 모두 다 갖고 있어.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옥타브라는 걸 갖고 있어. 뭐로써? 그것의 음악을 위한 기본으로서 뭐일지라도 그것이 거의 뭐뭐하지 않아요. 공통된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음악적 전통과 공통된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됐습니까? 아니 한국 문화 다르고 음악 문화 다르고 일본 음악 문화 다르고 방글라데시 음악 문화 다를 텐데 이래도 공통점은 있다. 뭐야? 옥타브라는 걸 갖고 있다. 어떤 옥타브죠? 처음에 시작해서 2배로 올리거나 반으로 내리면 사실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라는 바로 옥타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을 하면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빨간 색깔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바이올렛, 보라색이죠. 그렇죠? 보라색이 fall, 떨어져 있어. 뭐야? 연속체, 반대되는 끝에 연속체에 놓여 있습니다. 전자기 에너지의 가시광선, 이제 눈에 보이는 주파수의 연속체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빨간색과 보라색은 정반대인가 봐요. 됐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지적으로 비슷하게 그들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똑같은 말이죠? 졸라 멀리 떨어져 있어. 2배나 떨어져 있어. 반 떨어져 있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정답은요? 몇 번? 도달해요.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도달해요. 뭘요? 어떤 악보로 돌아오는데 똑같다라고 그러나 다른 피치라고 이름 붙여 진노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이 피치는 달라요. 이 2배가 늘어나고 반이 늘어났으니까 피치는 다른데요. 피치는 다른데 사실 똑같다라고 이름 붙여진 악보에 도달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5번을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 5번 썼다. 손 들어봐. 5번이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5번 한번 볼게요. 뭔가를 만들어요. 주파수의 패턴을 만들어요. 뭐로부터? 악보로부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악보로부터 주파수의 패턴을 만들어요. 이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압도적으로 제가 가르쳐준 거죠.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지문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이 단어가 나왔고 좀 비슷한 말 같아. 정답 5번. 그냥 대충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지문에 나와요. 그리고 진짜 이 단어가 중요한 거면 이 단어를 여기에 선택지에 쓰질 않죠. 이 단어에 뭐를 쓴다? 동의어로 바꿔서 쓰겠죠. 바보입니까? 뭐 고1이에요? 아니잖아요. 고3이잖아. 그래서 5번은 그냥 진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지문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주파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비슷한 말을 만들어서 무조건 틀리게 하는 패턴, 선택지 5개 중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문도 길고 한 문장도 길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선지 헷갈리고 이딴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조, 대조, 인가된 문장 위주의 반복점을 찾는다. 다음 질문 가시죠. 22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설을 하지만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유형별 문제 풀이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쫓아오세요. 자, 또 반복의 항윤이야. 자, 어떤 지문들, 어떤 문제들을 읽었냐라고 하면요. 자, 저는 초장부터 벌써 비코즈야인 거야. 인정해줘. 됐지? 그럼 초장부터 벌써 주제야. 강조대조인가? 여기는 이걸로 이미 게임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제가 분명히 강조구문 나온다 했죠. 요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장으로 게임은 끝이에요. 그냥 오케이. 여기가 강조된 거죠.
요 한 문장으로 게임을 끝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강조가 2번 정도 쓰였더라고. 이 한 문장만 읽으면 게임 끝나는 거. 오케이? 자, 여기부터 읽어봐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참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인스타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is, 그것이 인스타가 형성해요. 사회적 관계를 뭐 하기 때문에? 아이고,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 왕따야. 근데 인스타 해. 그러면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어. 친구가 생길 수 있고, 지인이 생길 수 있고, 같은 취미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동호회를 만들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유가 그거래요. 자, 쫓아오시죠. 게임 끝낼게요. 여기서부터 가야죠. 형성하는 것.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 사회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너가 아는 것만큼이나 많이 너가 누구를 아는지이다. 인정?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 사회에서 경험을 형성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만큼 많이 너가 누구를 아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잠깐만, 누구를 안다. 똑같은 말 뭐예요?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가끔 해설 같은 거를 우리 유튜브에 올려요. 제 유튜브에 올리면 댓글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게 뭐냐, 뭐 사기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당연히 제 수업을 처음 유튜브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죠. 왜요? 나는 맨날 말하는 것만 읽은 거니까. 이게 현장과 오케이? 인강이나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그냥 저한테 사기꾼 소리를 하시고 성적을 잘 못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현장에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걸 읽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당연히 뭐를 안다고 지들이. 맞잖아. 난 분명히 말하는 대로 한 건데. 여기도 똑같은 말인지 볼게요. 새로운 미디어를 수단으로 해서, 여러분 with는 뭐뭘 수단으로 해서 란 뜻도 있죠. 뭐뭐 함께 란 뜻도 있고요. 수단으로 해서, 인스타요, 인스타. 됐습니까? 이걸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도달함, 연결에 있어서의 도달함이 더 커져요. 잠깐만, 연결의 도달함 뭐랑 똑같아? 사회적 관계요. 이해되니? 옛날에 인스타 안 했을 땐 요 정도 사람들밖에 몰랐는데요. 인스타 하니까 이런 사람 많이 알게 된다. 됐습니까? 더 바로 이 관계에 있어서의, 연결에 있어서의 도달함이 더 커지고요. 확장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아는지를 확장시키면서 어느 쪽으로? 더 커다랗고 더 커다란 길이 쪽으로. 오케이? 우리가 누구를 아는지를 훨씬 더 길게 이쪽으로 뭐한다? 확장시키면서. 옛날에 100명을 하는데 이제는 2000명하러.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거는 뭐야?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즉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아는지를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야?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요, 이제 봐보세요.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선택지가 그 말 같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 4번 잠깐만 볼까요, 우리? 4번? 오케이, 4번 보면요. 다양한 인적 자본 구축은 소셜미디어 활동에 필수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도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조금 확장해서 보면 반대인 거예요. 다양한 인적 자본 구축, 이건 소셜미디어 활동에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일단 아는 사람이 존나 많아야 돼.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인스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못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얘가 솔직히 원인이죠. 반대로 얘가 원인이고 이러면 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원결이 바뀐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택지 잘 만든 거죠. 선택지 잘 만든 거예요. 요즘 뭐 영어 영역에 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그 어려운 포인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선택지 찾기가 어렵다, 선택지가 길다, 막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 아주 전형적인 평가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요, 여기서 잠시만. 제가 지금 몇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요. 18번, 19번 제외하고 지금 두 문제를 더 풀었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시대, 인재, 모의고사,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벌써 8회차까지 했었던 그거보다 훨씬 더 평가원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여러분 느낌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아무리 시대인재 모의고사라도요, 아무리 프리미엄 모의고사라도요, 아무리 퀄 모의고사라도요, 사설이에요. 뭐야? 평가원보다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훨씬 더 깔끔하죠, 평가원께.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격적 싸움이죠. 왜? 선택지가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선택지가 영어죠. 자, 여기서도 이제 강조대조 인가 반복점인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찾은 거는 바로 요 문장들이에요. 다른 거에도 강조대조 인가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요. 봐봐. 뭐야? in contrast거든요. 뭐야? 대조적으로야. 얘가 진짜 역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도 그러나가 또 보여요. 됐어요? 일단 대조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 지문은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대조적으로 삶의 서술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기억은 주요한 기록적 원천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얘가 진짜 역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얘네들이요. 오케이? 얘네들과 얘네들은 다른 종류의 증거의 종류에 관련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무슨 얘기 나왔겠어? 얘 얘기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누구 얘기야? 얘 얘기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상황이. 그럼 얘는 뭐야? 진짜 역접이야, 가짜 역접이야? 얘는 가짜 역접이죠. 맞아, 아니야? A는 뭐야?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러나 B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거 반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 전체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쓰는 거니까 중간에 그러나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가짜여서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지.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야? 개인적 기억을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은요. 오케이? 근데 개인적 서술을 쓰는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기억들이 중요한 거야 라고 써져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가볼게요. 그러나 유용성, 바로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 그들의 이야기를 위한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은 놓여 있습니다. 또는 자리 잡고 있어요. 방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에 놓여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뭘요?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화되어진 행동, 기억의 행동 같은 것들을 해설을 제공하고 보충하고 뭐 도와주기 위해 그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에 놓여 있다. 그 증거가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는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답이요. 개인적인 이야기의 다른 유형의 개인적 기억의 역할이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유형이 다른 유형이 있거든요. 뭐야? 하나는 삶을 서술하는 사람, 하나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 됐어? 근데 이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억이 얘네들은 별로 쓸모가 없고, 자서전 쓰는 애들은 얘네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뭐야?
1번. 이렇게 개인적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유용하게 역할을 하는지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야? 요거를 이제 진짜 역점인지 가짜 역점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증거, 이 개인적인 어떤 기억이라는 것이 유용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 증거가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제목 문제만의 특징 얘기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반드시 강조대조 인가가 아니어도, 주제 문장이 아니어도 읽어라.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선택지에 나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넓은 개념의 선택지를 찍어라. 그 다음에 강조대조 인가 반복점 찾기는 똑같다. 우리 매뉴얼대로 갑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냐면요. 꽤나 기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좀 깁니다. 갈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자, 미리 좀 밑밥 좀 깔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수도원은요, 일단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죠. 수도원.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기 막 이상한 데 짱 박혀가지고, 맞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고, 막 수녀원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기도원들은 엔진룸이다. 기관실이야.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뭐에 있어서? 중세시대에 있어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뭐 압도적으로 일단 수도원이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죠. 중심 소재요. 하나 더 할게. 자, 가장 높은 것, 그들의, 나왔습니다. 키워드 확정이요. 맞죠? 수도원이겠죠? 키워드 확정. 그 수도원의 활동과 영향력의 가장 정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얘네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수도원이 중세시대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정말 신성한 곳이며 막 이렇게 막 느껴졌었던 곳이잖아요. 예, 약간 가끔 어떨 때는 진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한 악마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다 막 가두고 막 그랬었던 거 영화에서도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 어쨌든 그랬을 때 가장 정점일 때 수도원은 제공했다.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습니다. 아이고, 누구를 위해서? 아이고, 교회 제도들과 또는 협회들, 그리고 시민 정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의, 그리고 practice, 어떤 관행의 혁신이요. 그리고 의학적 제공이요. 교육이요. 시각적 문화요. 농업적 발달.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가장 영향력이 컸을 때는 제공을 해줬었던 건가 봐요. 됐어요? 일단 다 읽었습니다. 일단 수도원이 키워드. 선택지 1, 2, 3, 4, 5에서 수도원 없는 건 다 제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놓고 수도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동일어를 쓴 거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의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의어로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등장하고 있어야 해요. 잠깐만요. 선생님, 정답 3번인데요. 3번에 수도원 동일어 없거든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요. 잠깐만. 고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동의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동일어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죠. 동의어나 유의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네.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강조대조 인가된 문장으로 갈 텐데, 자, 이제 제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봐봐. 이게 진짜 웃긴 게,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문장을 보고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요. 맞죠? 이건 인정. 자, 근데요. 이제
요거는 조금 수업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러면 이 컴마4가요. 그냥 4 아니야. 컴마4를 뭐로 바꾸면 된다? because로 바꾸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때문에가 된다고요. 인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소름 돋게 해줄게요. 봐봐. 그러면 이거 있지. 이거 자체를 여기서 끊고 얘가 때문에지. 때문에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궁금해 하셔야 돼. 뭘 궁금해 해야 되냐면, 선생님, 컴마는 어디 있어요? 맞지? 맞잖아. 컴마 4라고 했지. 난 그냥 4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컴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이 문장 컴마 4 나와야 되는데 문장을 두 개로 나눈 것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오케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가 결과인 거야. 그쵸?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컴마 대신 그냥 펑츄에이션을 그냥 쓴 거죠. 이게 맞춤표를 그냥 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아니니까. 컴마 4는 그래도 왕왕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결과예요. 가볼게요. 결과입니다. 그들이, 다음 문장이네. 바로 그들은 누구야? 수도원들이 이것을 모두 했어.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렇구나. 분명하게 준수하고 관찰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고립을 준수하는 동안에, 더 넓은 커뮤니티로부터, 잠깐만, 더 넓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거야. 이걸 계속 지켜나가, 준수해나가. 이러면서 이런 걸 다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서 사는데 얘로부터 독립돼서 한참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건물 하나 짓고 얘네들은 여기서 사는 거야. 이걸 계속 자기 스스로 부과한 거잖아, 이 고립을. 이러면서 이 많은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됐니? 자, 모이기 때문에죠. 수도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도되어졌기 때문에, 기능하라고 의도되어졌기 때문에, 장소로서 set apart, 멀리 떨어져서 설정되어진,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목적되어졌기 때문에. 전차 플러스 목관되죠. 수도승들이 헌신해 그들의 삶을 영원한, 와우, 종교적인 준수와 기도와 연구의 리듬 쪽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장소를 꾸며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공동체 여기 다들 다 같이 모여있는데 우리는 조금 따로 떨어져서 살 거야. 난 여기서 헌신할 거야. 이해되니? 기도에 헌신할 거야. 이렇게 이미 목적되어진 장소이기 때문이래요. 수도원 자체가 그렇게 목적되어졌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이런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문장이 길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요런 것 때문이겠죠. Not only A but also B와 똑같은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오케이, 강조 12가지 중에 하나죠. 가볼게요. both A and B겠죠. 바로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뭐야?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겠어? 수도승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시민들. 둘 모두 다 믿었습니다. 이하라고 믿었는데, 모나스틱 뭐예요? 이 수도원적인 삶이 이끌려진다. 뭐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더 넓은 사회를 위한 이득을 위해 이끌려진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또 병렬, 때때 희생, 만들어지는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생. 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요. 일반적인 인간과의 접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희생이 기능을 했다. 뭐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참회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공동체를 대신하여. 야, 니네 모여있는 일반 시민들, 니네 나쁜 짓 많이 하지? 너네를 대신해서 우리가 참회해 줄게. 이거로서 기능을 했대요. 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수도, 승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도승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이렇게 기도하는 거, 수도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저기 일반 시민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게. 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 수도승 내 자신도 구원을 위해서,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수도승 삶을 사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가보시죠. 마지막이요. 수도승들은 간주되어졌다. 이끈다고. 동등한 삶을 이끈다고. 뭐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구하는 힘을 가지는 동등한 삶을 이끈다라고 여겨졌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인정을 할게요. 아까 그 포도 그렇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중세시대의 수도승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일부러 자기 스스로 부과했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네 대신한 거야. 너네가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기도해줘. 니네 천국 가게. 그리고 내 자신도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너네랑 우리 삶은, 시민들 너네랑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동등한 삶이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 정답은요? 둘, 셋. 고독의 우아함, 즉 떨어져 있어. from 뭐로부터? 그러나 부착되어져 있어. 뭐랑? 사회랑. 그치. 아이러니하게도 멀리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과 동등한 삶, 그리고 이 사람들 대신해서 하는 삶. 오케이?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요,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계속 섞지만 적어도 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수험생의 기본 자격입니다.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단 요번 6월, 요번 9월 단어 다 알고 가야 돼, 나와 있는 단어들, 이게 아니라, 오케이? 5년치, 지금으로부터 5년치 거의 단어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6월, 6월 수능, 이렇게 5개년치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신 시험을 봅니다. 영어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이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자세 아닙니까? 즉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점수를 바라거나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쵸? 근데 시험 범위에 관련된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응시한다는 건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같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5개년치 정도. 오케이, 5개년치 정도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거기에 나와 있는 18번부터 45번까지의 단어들은 귀찮지만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너무 당연한 자세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26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29번을 할 건데 저는 이번 29번은 너무 쉬웠다라고 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시대 것보다도 훨씬 쉽게 출제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쉽게 출제됐다라는 것의 포인트는 뭡니까?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해석적인 접근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문제들, 즉 대명사 문제나 병렬 구조나 대동사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쉬웠다라고 보는데요. 그나마 조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5번인데요. 오케이? 5번도 이제 앞에 걸 받아주는 대명사 문제긴 한데 얘는 문장 자체가 짧아서 뭘 받아주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뭐 5번 정도가 약간 그 소유격에서 단수를 받는지 복수를 받는지, 오케이? there인지, 오케이? 아니면 it인지, 뭐 요런 거 정도거든요. 저는 이 문제 쉬웠습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행위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행위를 할 거고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어쨌든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 가볼게요. 주어가 나왔습니다.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수동태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일단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도 일단 위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 이거는 중학교 1학년도 풀어요. 제가 봤을 때. 뭘로 바뀌어야 돼? in, 위치나 아니면 where. 오케이. 관계 부사로 바뀌던 아니면 전사 플러스 목관대로 바뀌던.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1, 2, 3, 4, 5는요. 일단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얼소는 뭐 연결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일단 PP부터 먼저 등장을 한단 말이야. 분사구문이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얘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면 불려져요. 뭐라고? 희석되지 않는 것으로서 불려지는 그것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ing려면요. 뭐야? 지가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물체가 지가 입이 있어서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동태 불려지는. 오케이? 희석되지 않는 것으로서 불려지는 그것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1번은 ing가 아닌 pp가 맞고요. 2번은 정답이었고 3번은 이제 얘가 보여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오형식 동사. 그럼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목적 보호로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정답이죠. 그렇죠. 주로 이렇게 나오죠. 부사가. 네, 근데 요거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야 목적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인데요. 누구를 수식해줘? 앞에 있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여기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필스가 되면 안 되고 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와. 이제 얘예요. 얘를 받아주거든요. 제가 얘를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로버요. 클로버는요. 가장 인기 있는 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것의 온화한 풍미와 맛. 이 그것은 클리버를 꾸며주니까. 오케이. 대열이 아니라 it인 단수 소유격을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쉬웠죠? 네. 시대인재 했었던 친구들은 이건 쉽게 느껴졌어야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그 수도승 문제 빼놓고는 수도승이랑 21번 역시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21번이랑 24번은 제가 무조건 매주마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21번, 24번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21번보다 오히려 24번이 더 까다롭다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 수도승 문제가 아까 옥타브 2배 늘리고 이 반 내리고 그거는 오히려 너무 오히려 너무 딱딱 보이거든요. 정답이 보이는데 전 오히려 24번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는 조금, 그리고 선택지도 헷갈리잖아. 제목 문제가. 그게 좀 더 까다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나머지는 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30번이에요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 제가 할 이제 행위들은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가상의 빈칸을 만들어란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반드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역접은 초반에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고 처음에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뭐 나오겠죠. 자 근데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반복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봐. 잘 봐.
소프트 패스 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소프트 패스 공학이에요. 계속 키워드 반복이죠. A, B, A, B, A, B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독특한 장점을 가져요. 여기까지 쉬워요. 지적인 겸손의 장점을 갖는데요. 지적으로 내가 많이 알아도요, 아니야 나 조금밖에 몰라 요렇게 한대요. 이게 장점이래요. 그치? 근데 난 이거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많은 지식을 진짜 팩트적으로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겸손할 필요가 있죠. 그쵸?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With respect to 뭐뭐의 측면에서, 또는 with respect to는 뭐랑 바꿔라? about이랑 바꿔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뭐에 대한 겸손이냐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겸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해서? 강의 움직임과 강의 환경적 영향력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나 조금밖에 몰라, 뭐 요런 장점이 있나 봐요. 됐습니까? 야, 칠판 봐. 딴 거 보지 마. 계속 똑같은 말이요. 잠깐만. 아깐 소프트였죠. 이번 하드죠. 반대말이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지식이 졸라 많다라고 과대 광고할 수 있겠죠. 맞죠? 겸손이 없죠. 여기에서 얘와는 대조적으로 막상 주어는 얘입니다. 또 얘예요. 소프트예요. 얘는 받아들여요. 변동성을 받아들여요. 잠깐만. 변동성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말이랑 똑같아야 돼. 뭐야? 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나는 겸손해. 이 지식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어 라는 걸 받아들여. 인정해. 그치? 강의 움직임 안에서의 변동성을 받아들여요. 뭐로써?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until 뭐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이 되어질 때까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겸손하니까?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죠. 지식적으로 졸라 자랑하고 과대포장하는 사람은 내가 다 알아. 변동성? 뭐가 중요해? 야, 내가 아는 게 그냥 전부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야? 겸손한 사람들은 변동된 거 언제든지 이거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 중요한 거 같은데? 내가 아는 지식? 이거 내가 아는 지식 이거 별거 아니야. 변동된 것도 알아야 돼. 이거 언제든지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게 진짜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요. 역시나 계속 A, B, A, B, A, B 반복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순사 빼놓고, 순서 삽입 빼놓고는 계속 뿔마마 이런 반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본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인 3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역시나 우리가 평상시에 했었던 그 유형별 특징을 살려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는 4군데.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이기 때문에 반복을 또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좀 짧아요. 여기 그러다가 안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겠죠? 밑에 들어갈 때. 오케이,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자, 더 커다란 바우어벌즈가 뭘 이용한다? 짝짓기 영역에서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똑같은 말의 향연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한 문장은 이제 요런 문장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여기는 그러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있다는 거 하지만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오케이.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잠깐만, 여기 서제스트도 있는데? 이것도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야? 실험조사 연구의 단순격 또는 일반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찾아라, 대조표현을 찾아라. 동사 나왔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야? 앞에 걸 받아주면 네, 이 사람들이네. 이 수컷들은요, 뭐야? done so,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커다란 물체는 더 가깝게 위치되어져요. 바워와. 그리고 더 작은 물체는 멀리 위치되어지나 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거에는 더 큰 물체를, 먼 데는 더 작은 물체를, 이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강요되어진 어떤 관점이 나온다. 반대되는, 신데렐라 캐슬이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관점이 나온다. 즉, 바우어는 뭐처럼 보여? 더 작아 보이고요. 그것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작아 보이게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바우어가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안한다. 데디아를 제안하는데 누가? 수컷들이 뭐하는? 구애하는. 지금 바우어에서 구애를 하는 바로 이 수컷들이 더 커 보이고요. 그러므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 누구? 암컷들에게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물체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짝짓기 영역에서 삐르를 이용한다. 뭐죠? 여기 들어갈 말 내가 그냥 말로 해볼게요. 물체들을 위치시킴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시킴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바꾸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저기까지 읽는 거 보면요. 오케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방식은 큰 물체는 가깝게, 작은 물체는 멀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든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인지적 편견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 편견은 뭐야? 팩트는 아니죠. 오케이, 팩트는 아니고 뭔가 조작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편견.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선택지가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단어가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뭐 마이너스 개념이 빠져 있고, 오케이, 뭐 이런 걸 사용하진 않았으니까. 이 마이너스 개념을 빠져 있고의 개념은 이제 여기다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적어놓으면, 플러스는 플러스, 빈칸 반복 법칙이죠.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똑같고요. 마이너스 두 개 합쳐진 거.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똑같은데, 빈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 세 번째 경우가 제일 까다롭겠죠. 요러한 경우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제가 요게 이제 강조대조 인가된 문장이고요. 강대인이고요. 그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번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짧은 빈칸 31번 32번에서 요 방법을 쓸 확률도 꽤나 있다. 요즘 요거 많이 쓴다. 짧은 빈칸에서. 그래서 짧은 빈칸 31번 32번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요 문제는 그냥 정직함이었으니까 그냥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2번 바로 넘어갔네요. 빈칸이 중앙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 지문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empathy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치? 여러분 혹시 요거는 좀 알아두자.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empathy가 이제 공감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sympathy도 약간
공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sympathy도요. 근데 두 가지 차이를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혼돈되지 말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가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별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구별점은요. 둘 다 이제 공감이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empathy는요. 진짜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이입의 개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감, 오케이, 감정이입 개념이고 sympathy는 약간 좀 그런 개념이에요. 약간 좀 불쌍해, 연민을 느끼는 개념. 오케이? 약간 이제 진짜 저 사람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의 느낌보다는 불쌍해.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히 쓸 말이 없으니까 연민, 동정 또는 공감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그거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empathy는, 얘들아, empathy는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돌아가면 진짜 슬프겠죠. 근데 나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 사람이 느낀 고통을 그대로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내 경험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진짜 공감해 주는 거. 됐죠? 이런 걸 엠파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경험치를 나도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심파시는 그렇진 않아요. 오케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연민을 느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경험치가 없어도 가능한 게 심파시고요. 경험치가 있으면서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게 엠파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어쨌든 빈칸이 중앙입니다. 하단부 공략하는 것이 기본이죠.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 그러나 안 보이시고요. 그러므로까지 있습니다. 갈게요. 그러므로 prescription,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이거 좀 지워야 되죠? 그러므로 됐으니까 잠시만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가야 되는 거 있죠. 아직 앞문장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원결 이런 건 초등학생도 하지만 여기 앞에 뿔 일반적 뿔마면 문제점 해결책이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엠파스, 공감을 위한 처방은 일단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네. 하단부 공략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에 공감은 further, 더 나아가 밑에 보입니다. 확립합니다. 뭘요? 갈등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과는 다른데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요. 갈등을 확실하게 정해준대요. 안 좋은 건데요. 맞죠? 그리고 강요해요.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를 강요하는데 우리 vs 대 그들 쪽으로 강요한다. 그런 정신을 강요한대요. 너랑 나는 무조건 적군이야 라는 생각을, 그런 정신을 강요한답니다. 공감이 오히려 안 좋은 건데요. 이해되니? 갈등을 조장하고요. 갈등을 확립하고 너랑 난 달라, vs 관계야 라는 정신 상태를 강요해요. 마침내 even when, 드디어 나왔네요. 시대인지에서 미치게 했었던 거. when 자체는 때문에라고 해석하지만 even까지 붙으면 뭐랑 바꿔라? 대조로 바꿔라. although. 그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뭐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만, 공감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 비슷하지 않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감할 순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는 없어요. 야기시키면서, 더 많은 오해와 좌절을 야기시키면서. 제가 느낀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내용이 쉬워요. 공감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더 야기시키고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해를 더 부추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느낌 와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하단부가 읽기가 편합니다. 빈칸이 중앙에 나왔을 때 단어도 쉽고요. 그치? 공감의 비판가들이요. 됐죠? 공감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장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give up, 포기해야 된다. 뭘요? 공감을 포기해야 되고요. 사용해야 한다. 잠시만. employ 또 나왔습니다. 이거 고용하다라고 해석하지 말자라고 한 2만 번 얘기했었던 거 사용하다라고 해석해야 어색하지만 100% 해석이 된다. 됐습니까? 고용하다 아니죠? 오케이. 규준아, 아버님 회사 다니시니? 네. 회사가 아버님을 고용하신 거지만 사실은 뭐야? 회사가 아버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사용해야 돼. 오히려 공감을 포기하고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야 된다. 추구 속에서 사회적 어떤 조화의 추구 속에서 공감 말고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연민이나 도덕적인 감정 같은 거, 두려움이나 화남이나 또 부끄러움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 오히려 공감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좋은 것이 아니고 갈등만을 야기시키고 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정답이요. 둘, 셋. 몇 번이에요? 얘는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단어가 뭐야? 역효과를 내는 이란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뭐에 있어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쓰신 분 있으시면 손이요. 네, 저는 요번 31번, 32번은 쉬웠다라고 봅니다. 네, 전통적으로 31번, 32번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빈칸이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조금 이따 나올 34번 인정 어려운데요. 얘는 밑밥을 깔 수는 있을 것 같아. 됐죠? 아니 근데 나는 애들이 막 34번이 어렵다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이따 34번 나올 때 할게요. 알겠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이게 더 어렵던데. 너 안 그래? 나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얘가 빠져 있어요. 빈칸밖에. 이거요. 일단 이 문제는 대놓고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자, 봐봐. 다른 생태계와 대조하여 끊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삐리리리리리리리리 하면 안 된대요. 이해되니? 이것이 숲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 여기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식물의 종류에 있어서 라는 말이죠. 오케이? 하나의 숲에는 여러 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것이 삐리리 하면 안 된대요. 마이너스 기능 됐지? 빈칸 밖에. 좋습니다. 와우, 여기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뭐라고 막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특정한 지명, 나라 이름이 어떻게 주제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닥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요렇게인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A, B, C, D, E, T, 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정을 했겠죠. 그쵸? 오케이. 강조 12가지 중에 하나고요. 일단 여기 그러나도 들어가 있고 because가 들어가 있으며, 그쵸? 네, 여기도 because. 여기 밑에가 because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네요. 맞아, 아니에요? 되셨나요? 오케이. 숲이 식물의 종류에 있어서 참 다양해. 근데 이러한 사실이 삐리리 하면 안 되거든요. 가볼게요. 증가시키는 것, 뭘요? extent, 정도 또는 규모라는 뜻이죠. 숲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어디에서? 영국에서요. 오케이?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히 바람직한 목표래요. 숲을 증가시켜. 이거 좋은 거야. 됐지? 그리고 Forest Commission 했습니다. 커미션 하면 뭐예요?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위원회, 숲위원회의 숲위원회 노력의 대부분이네요. 그쵸? 노력의 대부분이 방향 잡혀져 있다. 어느 쪽으로? 장소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숲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놈이겠어요? 반복이면? 숲의 규모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맞아, 아니에요? 그런 단체겠죠. 맞지? 걔네들은 그런 노력을 하겠죠. 숲을 증가시키려고. 바로 그 노력이 어떤 장소 쪽으로 방향 잡혀져 있어요. 어떤 장소냐면요, 과거에 was 숲이었었던 장소. 모전에 양을 유지하는 놈들, 즉 양치기들이 그 섬으로 오기 전에 숲이었었던 장소 쪽으로 향해져 있다. 오케이? 내 말 들어봐. 양치기들이 오기 전에, 이 섬으로 오기 전에, 이 브리튼을 오기 전에 원래는 숲이었는데 이제는 숲이 아닌 곳이죠. 오케이? 이곳을 다시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숲의 위원회들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오로지 모든 노력이 거기에 쏠려져 있다. 그러나 생태학자들은 빈번히 불평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숲이 아닌 곳인데요. 옛날에 숲이었지만 그걸 다시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의 노력을 불평불만한대요. 누가요? 생태학자들이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숲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여라. 맞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죠. 그렇죠? 생태학자들은.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전에 숲이었던 장소 쪽으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숲이었었던 곳, 여기만 그나마 해도 되는데, 다시 숲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곳까지도 막 하려고 그런대. 그리고 또 뭐이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숲이 보통 구성되어져 있어. 뭐? 외래종의 나무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야생동물들,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아진 야생동물들이 포함하니까, 많은 일반적이지 않은 종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다. 얘네들은요, 위원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숲을 다시 만들어서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얘네들의 할 역할이고 노력이에요. 됐지? 근데 반대되는 애들, 생태계 애들은, 생태학자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하는 걸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숲이었던 곳을 다시 숲으로 만든 정도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막 하려고 한대요, 얘네들이. 이러니까 얘네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얘네 때문에 피해받는 종들이 많아요, 이 노력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숲을 만들어도 외래종의 나무들이 많은 거야. 오케이? 국내종이 많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이래서 싫어한대요. 자, 그러면 식물의 종류에 있어서 숲이 다양해요. 근데 이것이 삐리리 하면 안 돼요. 뭐죠?
숲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되죠. 생태학자 입장에서는. 맞아,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숲을 막 늘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하니까요. 됐습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정답은요? 전환시켜요.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정당화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숲이 아닌 곳도 자꾸 숲을 만들려고 해요. 숲을 만들려고 해. 이유가 뭐냐면 숲은 식물적으로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숲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 이게 정당화지 뭐.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요 말 자체가 이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숲이 식물 종류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한다라는 이유, 이것이 정당화가 되면 안 된다고요. 숲이 아닌 곳은 계속 숲이 아닌 곳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왜?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 자꾸 이상한 데까지 계속 다 숲을 만들려고 하고, 그쵸? 숲이 아닌 곳도. 그리고 숲이 만들어졌어도 그 종들이 다 외래 종들이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뭐야? 숲을 계속 만드는 것 때문에 피해받는 뭐야? 종들, 야생동물 종들이 많고. 이해되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죠 라고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까다롭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 34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34번인데 제가 얘는 좀 밑밥을 좀 깔게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걸. 내 말 들어보세요. 이 방에 얘랑 나밖에 없어요. 이 방에 얘랑 나밖에 없어. 규진이랑 나밖에 없는데 나는 이 방에 계속 있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규진이는 이 방에서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의견이 다르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요.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둘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돼. 상관이 없어. 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조율이라도 좀 해줄 텐데, 우리 둘을 조율을 해줄 수 있잖아, 또 다른 사람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우리 둘밖에 없다니까. 너무 팽팽해. 그럼 뭐 해야 돼? 아, 간단해. 그냥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문의 끝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죠? 난 이해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봐봐, 내 말 들어봐. 중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막 껴있어서 여러분들이 현혹시켜요. 잘 봐, 내가 조금만 더 밑밥을 깔아볼게요. 익명성,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어떤 주장했는지 몰라. 이름 가려져 있어. 맞아, 아니야? 이게 익명성이죠. 근데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익명성이 보장됩니까? 안 돼요. 얘가 주장하는 바 규진이, 이난이가 주장하는 바 이난이. 됐습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중립성. 중립성이 뭐예요? 얘가 원하는 주장과 내가 원하는 주장을 같은 무게추를 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게 돼요? 아니에요. 얘는 내 의견에 반대해요. 본인의 의견은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중립성이 보장이 안 돼요. 또 다른 지한이 같은 애가 옆에 있어서 얘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면 얘는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얘는 중립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중립성이 보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니? 즉 우리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둘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성립이 안 돼? 익명성과 중립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뭐 하려면요? 하나의 의견 도출이 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랜덤밖에는요. 주사위를 던지던지 제비뽑기를 하던지 가위바위보를 하던지 묵찌발을 하던지 샹. 이해되니?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끝! 지문 끝.
완벽한 해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보시죠. 아,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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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하얀색! 하얀색! 잠깐만, 나 하얀색 갖고 올게. 나 하얀색이 없어. 아씨, 분필이 없어. 씨. 하얀색. 놀지 말고, 남자친구랑 놀지 말고. 알았어, 몰랐어. 네. 아, 힘들어. 뒤질 것 같아. 뒤질 것 같아. 미안. 미안. 할게요. 다시. 네, 34번. 아까 그 밑밥 잠깐 보셨죠? 그 밑밥은 살려주세요, 선생님. 네, 이거 살려주시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빈칸입니다. 일단 바로 for example이니까 첫 번째 문장 주제라는 거 티를 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난이 잠깐만요. 벌써부터 when 때문에 인정. 그쵸? 자, 모을 때 때문에 선호들을 한데 모은데 다양한, 오케이, 2개 이상의 행위자들의 선호들, 어느 쪽으로 뭐 하나의 종합적인 선택으로 모으는 거죠. 얘는 나가기를 원하고 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호가 달라요. 근데 이걸 하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니? 그럴 때 it 가주어, that 진주어, 특정한 경우들이 삐리리다 라고 쉽게 보여집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특정한 경우들이 it 가주어, that 진주어 쉽게 보여진다. 갈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가 나와주게 됩니다. 쫓아오세요. 예를 들어서 부분을 당연히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난이는요. 자, 보십시오. 일단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읽겠다라는 약속은 제가 지켜야 하고요. 쫓아오세요. 익명성은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that 이하를 요구해. 종합적인 선택이 ought-to는 should야. 내가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오케이. 강조죠. 뭐 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돼. 행위자의 정체성과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것이 행위자의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 봐봐. 얘는 나가기를 원해. 나는 여기 있기를 원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하나로 우리가 종합을 한 거야. 어떻게 종합을 했냐면, 그러면 여기 3, 4분만 더 있다가 나가자. 이렇게 조율을 한 거야. 그런 하나의 종합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걸 정할 때 얘가 뭘 원했는지, 내가 뭘 원했는지를 몰라야 돼. 얘 정체성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여기 대조도 나오네. 반면에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요구해요. 뭐야? 얘들아, impartiality가 뭐죠? 치우치지 않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음. 그쵸? 이게 어느 쪽으로? 그 대안될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한마디로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러면 안 돼. 로터리 뭐야? 이거? 얘들아, 로터리 하면 뭐야? 복권이란 뜻도 있지만 추첨이란 뜻도 있죠. 오케이? 추첨을 허락하는 것, 사회적인 결과로서 추첨을 허락하는 것은 그리하여 뭐처럼 보인다? 필수처럼 보인다. 뭐? 치우치지 않는 종합적인 선택을 위한 필수처럼 보인다. 됐어? 하나의 종합적인 선택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리하여? 그래야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추첨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봐봐. 예예요.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 나? 그리하여죠. 그럼 내가 물어본다. 그리하여니까 뭐야? 아까 더스처럼 인과지. 앞에는 뭐 나와야 돼? 원인, 결과, 뿔이 일반적, 마면, 문제점 해결책이지. 그럼 생각해봐. 문제점 해결책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문제점 해결책이야. 야, 익명성은 이런 게 필요하고 중립성은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그러므로 해결책 뭐죠?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죠? 추첨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야. 이렇게 문제점 해결책을 쓴 겁니다. 익명성이 있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중립성이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야? 됐어. 이 헨스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자, 일단 정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규진이가 그랬나? 아테네 얘기, 민주주의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정답을 찾았으니까. 정말로, 야, 무슨 연결사? 환원의 연결사야. 앞에 뿔, 일반적 뿔만 문제점 해결책. 인과랑 똑같죠? 갑니다. 정말로 가장 일반적인 결정주의적인 사회 선택 기능들, 뭐와 같은? 복수의 규칙과 같은, 바로 이 가장 일반적인 결정적 사회 선택 기능들은 오직 결정적이다. 뭐할 때만? 어떠한 타이가 뭐야? 동점이죠. 오케이? 어떠한 동점이 없을 때만 결정적이야.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 lot, drawing 함으로써 보통 해결되어져. 이게 뭔지 알아?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해결되어진다. 똑같은 말 뭐야? 복권이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결국은 주사위 던지고 제비뽑기 하고 이지랄 해야 결정된대요. 해결되어지고요. 추첨의 이용, 선택을 위한 official 하면 뭐야? 공무원들입니다. 됐습니까? 공무원들을 선택하기 위한 추첨의 이용이요. 공무원들을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요.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뽑는 거야. 됐어요? 그 추첨을 통한 이용이 어떻게 돼? 아주 흥미롭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도 거슬러 올라간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민주주의의 끝판왕인 아테네에서도 주사위 던졌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짓거리 아니야.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것이 널리 간주되어졌어. 주요한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뭐야? 간주되어진 곳이야. 여기서 그것은 뭐야? 로터리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까지 얻었어 증가하는 관심을 얻고 있대요. 정치적인 과학에 있어서 라고 돼요. 정치과학에 있어서. 정답이요. 특정한 상황, 이 삐리리 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대. 뭐죠? 일단 여기서 게임은 끝났어. 요청해서, 이 단어에서 끝났어. 랜더마이제이션. 뭐야? 무작위를 요청하고요. 또는 다른 수단들. 이거 뭐야? 타이 브레이킹이 뭐야? 그렇죠. 타이가 동점이죠. 근데 브레이킹 깨는 거야. 그러니까 무승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얘가 이기든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다른 수단이나 랜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는 이 문제보다 바로 전 문제인 33번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맞죠? 그러니 제발 시키는 대로 해서 틀려와라 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아까 헨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하여. 그냥 무턱대고 해석해서 그리하여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문장 구조로 뭐야? 앞에 뿔 마면 문제점이 겠죠. 그러므로 얘가 필수적이다? 그럼 앞에는 뭐야? 필수적이니까 해결책? 그럼 뭐야? 앞에는 문제점이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5번
자, 오늘 제가 수업하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주문사항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5개년치 6구 수능. 거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어야 돼. 그게 기본적 자세야. 그래야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도 않으면 자격 조건에서 미달이야.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A는 B다를 정해야 되는 무관한 문장 문제가 됐습니다. 얘는 뭐 딱 정하라고 이미 나와져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정해야 되겠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딱 떨어지죠. 확실히 깨끗합니다. 평가원 거라. 그쵸? 여기서 A는 B다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주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가 플러스라고 놓기로 하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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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됐습니까? 이렇게 갈 건데, 자, 일단 제가 주목한 것들은 요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든 워커들은요. 오케이. 일하는 사람들은 접근이 필요해. 멘토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됐습니까? 뭐 너무 쉽네요. 뭔가 좀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는, 그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멘토들은 제공해요. 많은 것을요. 많은 필요되어진 심리사회적 지지도요. 자, 그러면요. 노동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계속 똑같은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모든 문장 A, B, A, B, A, B.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7번 보시죠. 멘토 얘기 나오죠. 1번입니다, 지금. 멘토의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이 중요합니다. 안 할게요. 1번 나오시오. 똑같은 말이죠. 또 할게요. 좀 작은 그룹 멤버들이 다양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제낄게요. 이해되니? 자, 세 번째 문장이요. 좀 커다란 대규모의 워커들은 이득을 얻는다. 뭐 함으로써? 다양한 멘토의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제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AB, AB, AB 계속 나오고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면 멘토링은 일단 보세요. 멘토링 나왔죠? 이건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멘토링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야?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요합니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득을 얻습니다. 이런 말 나와야 돼. 그치? 멘토링은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칭송받아진다. 뭐로써?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인적인 발전에 있어서 와우! 걸렸다. 뭐야? 고용주들의 발전에 있어서. 정답 몇 번? 4번. 뭐가 없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용주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A는 B다를 정해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이 문제는 쉽죠? 말장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와우, 36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로 문제를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빨리 가면요. 여기 읽고 논설문 설명문제, 실험조 사용문제 이런 거 바로 안 할게요. 그냥 이 문제의 키는 압도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일단 A, B, C의 첫 번째 문장에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얘가 진짜 역접이다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뿔뿔뿔뿔뿔뿔 여기서부터 마마마마마마마 진짜 역접은 한 번뿐이고요. 계속 가실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러나가 되는 거고 위쪽은 뿔뿔뿔뿔 여기서부터 마마마마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쫓아오십시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진짜 역접이 있으니까 이게 뿌린지 만지 정도의 해석. 나 좀 보세요. 학생들은 반복되어진 컨퍼런스, 뭐죠? 회의 또는 토론 이런 것들을 가져요. 누구랑? 선생님들과. 됐어? 선생님들과 막 토론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 정도 해석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의 관여 참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니? 선생님들이 토론 같은 거 안 한다고요. 참여 없대요. A가 먼저 나와야 돼? C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C가 먼저 해줘. 여기 그러나가 붙어 있는데. 맞아, 아니야? 됐어? 만약에 A가 먼저 나오려면요, 그러나 선생님 토론회의에 그러나 C번 이렇게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역점은 한 번뿐인데.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 문제는 거의 다 푼 거죠. 그치? 그러면 상황은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됐지? 이제 B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B는 압도적으로 이 디스 가지고 있네요. 연결사 디스 어나 서치 보스다. 오케이. 어떤 걸 받아주는지 몰라. 얘를 받아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받아줘. 얘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글쓰기를 배워요. 또 다른 사람의 뭐로서? 독서로서. 그리고 향상시켜요. 의미의 표현과 그들의 글쓰기의 형태,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요. 그들이 초안을 만들고 다시 또 글을 써. 뭐? 와우. 과정 말하기는 잠깐만요. 그러나 과정 말하기는 잠깐만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과정 말하기잖아요. 맞아, 아니야? 여기서부터 마마. 맞아, 아니야? 누굴 받아줘? B를 A 다음에 받아주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뭐야?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인 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진짜 역접이 있으니까 아, 귀찮아. 얘가 뿌린지 만지 정도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두 문제 중에는 이 문제가 더 까다롭죠. 까다롭게 보이기에는. 그렇죠? 일단 여기는 첫 번째 A번, B번, C번에 첫 번째 문장에 그러나가 없으니까 진짜 역접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저 좀 잠깐 보세요.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건요, 이 그러나와 이 그러나예요. 첫 번째 문장은 아니어도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잖아요. 맞아, 아니야? 얘는 진짜 역접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역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약간 좀 고민이 됐고요. 제가 수험생이면. 제가 사실 제일 눈에 확 띄었었던 건 뭐냐면요, 얘예요. 제가 말한 수능의 순서 삽입에서의 8가지 포인트 중 하나가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와야지 대답이 나오고 질문이 나올 수는 없다 입니다. 맞죠? 이걸 뭐 대놓고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저라면 주목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C번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야? 지금까지 말한 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란 뜻이야. 요약하자면 이란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단부, 오케이, 결론 내릴 때 나오는 건데 뭐 처음에 나온다라고 해서 막 미친 듯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됐습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보실게요. 그러니까 C번의 put simply는 이제 환원의 연결사라고요. 뿔뿔이 일반적. 오케이? 뿔 마면 문제점의 괴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도, 잘 안 보여. 아마도 어떤 순간에 당신은 몇몇의 수학적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처럼 수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수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지만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A번의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그 복잡되어진 어떤 기호들, 노테이션, 어떤 기호들, 마음에 딱 떠오를지도 모르는 기호들. 스프링은 튀어오르다라는 뜻이고요. 즉 낯선 대시들, 그 다음에
꼬부라져 읽기 어려운 글자들, 레터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신호들이다. 그러나 많은 그것들은 현대적인 거야. 수학은 헤드빈이죠. 과거에 going, 진행됐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시들과 꼬부라진 글자들이 발명되기 전에도 수학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도 계속됐었대. 됐습니까? 오케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건가? 맞아? 이거? 거꾸로 됐나? 이거 맞아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이잖아. 이런 기호들이잖아. 이런 거 나오기 전에도 수학적인 사고는 계속됐었대. 아야. 오케이? 수학은 계속됐었답니다. A번이 가장 먼저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오케이? 자, B번도 가장 먼저 되나 볼게. 너가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잘 이해 못해? 너가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나쁘진 않은데? 뭐야? 남아라. 안심한 상태로 남아있어라. 심지어 수학자들,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때때로 의존해야 한다. 디스커션에 의존해야 된다. 동료들과 뭐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맞아 아니에요? 제시문이랑 민감도 좋네요. 맞아 아니야? 이해하려면 진짜 똑똑한 수학자들도 이해하려면 서로 막 합의를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된대요. 그러나 어떻게 너는 인식해? 몇몇의 글이 수학적인지 in the first place. 뭐죠? 처음 딱 봤을 때,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수학적인 건지 어떻게 인식해?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B번은 A번보다는 조금 더 민감도, 제시문과의 민감하게 반응함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A번을 못 정했으니 B번도 못 정합니다. B번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자, C번도요. 간단히 말해서 죄송한데요. C번이 가장 먼저 내면 여기서 간단히, 여기도 이미 간단한데 여기가 간단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맞잖아요. 맞죠? 여기도 이미 좀 짧은 글인데 여기를 못 또 줄여. 맞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C번은 제끼죠. 이제부터는 뭐야? 이제 역순으로 풀면 되죠. 간단히 말해서 수학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진행되는.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 우리가 말하는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수학적이다라고 말하기 위한 계속 진행되는 수학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처리해 글을 멀리 떨어진 과거로부터 있는 글을 다루고 처리한다면 어떤 언어요? 우리랑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되어져 있는 어떤 글을, 그리고 또 먼 미래에서 온 그 글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때때로 인식하기에 어려워요. 잠깐만요. 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맞지? 맞지? 그러면 물어본 다음에 대답이 나와야 된다며요. 됐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누가 먼저 나와야 되고 누가 그 뒤에 나와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까지가 나오려면 뭐야? 뒤로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상황은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상황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됐어. 거봐요. 생각보다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됐지? 이 민감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야, 이게 수학적이다. 이 글이. 이걸 인식하려면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뭐가 돼야 돼? 수학적인 어떤 게 있어야 돼. 대충 회도하면 이게 돼.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A번이 문제잖아요. A번이 문제인데, 그럼 봐봐. 니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간단히 말해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위쪽에 장황하게 얘기하고 밑에는 뭐야?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내용은 같지만 밑에서 훨씬 더 요약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지? 여기가 물어봤어. 여기가 결과인 건 알겠어.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말한 거야. 뭘요? 대답을요. 그러면 대답을 장황하게 말한 부분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디여야 돼? 여기여야죠. 맞잖아. 아니, 물어봤거든? 그 다음에 대답을 했어. 여기까지는 알겠거든. 오케이? 근데 뭐 put simply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장황하게 말한 대답도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정답 뭐야? B, A, C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도 어떤 기호들, 꼬부라진 글씨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수학은 그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맞아, 아니야?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꼬부라진 글씨나 기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 기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래서 B 물어보고 장황한 대답, 이걸 줄인 간단한 대답,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이 문제의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저 물음표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뭐야? 인식하다가 갖고 있었다. 오케이, 상황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아, 저는 38번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왜 기절하는 줄 알았냐면, 내가 딱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근데 나 이거 진짜 한 몇 초 컷을 풀었거든요. 몇 초 컷? 풀고,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빨리 풀면 그렇게 되잖아요. 봤다? 정답을 확인해 봤어. 내 정답이 맞은 거야. 이런 걸 냈다고? 나 이런 문제예요. 이해되지? 자, 잠깐만. 순서 삽입 중에서 삽입이 민감도 끝판왕. 바로 앞, 바로 뒤, 바로 앞, 바로 뒤, 바로 앞, 바로 뒤죠. 아, 나는 진짜 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키는 얘예요, 얘. 키는 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3번이 정답이 아니려면요, 바로 여기 지금 밑줄친 문장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복수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정? 맞죠? 근데 복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맞잖아. 복수는 어디 있어? 있으면 여기 있겠죠. 맞아, 아니에요? 복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풀었다니까요.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의심했다니까요. 이해되시지? 그냥 민감도를 보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렵죠.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의 키는요, 제가 이제 보세요. 이 문제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요, 정답은 2번인데 일단 이 문제의 키는 생각보다 요 놈이 갖고 있습니다. 얘들아, 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어떨 땐 지사가 될 수 있고 어떨 땐 지사가 안 되고. 맞아, 아니에요? 맞지? 앞에 똑같은 단어가 있을 때는 더가 나온 게 뒤로 빠졌을 때 그때는 지사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처음 등장할 때도 더를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명사가. 됐어? 근데 여기에서의 키는 더였단 말이야. 이해되니? 지금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존의 문제가 놓여있어. 뿌리에 놓여있거든? 역사가들의 문제에 많은 뿌리에 놓여있어. 나왔다, 컴마 4. 나왔지, 컴마 4 나왔지. because로 바꿀게.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였던 거야. 오케이? because고, 여기가 또 주어야. 왓절이 주어야. 됐어? 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 필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보다?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무조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니? 지금까지 생존했어. 지금까지 생존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해. 이건 아닐 수도 있다고. 멸종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역사가들의 문제의 많은 뿌리, 가장 기본에 있다라는 거야. 생존했다고 해서 무조건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답이 2번이 아니라면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은 민감하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짓거리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실판 보세요.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시작할게요. 우리의 picture, 우리의 사진, 그림, 우리의 인식, 머릿속에 찍는 사진. 됐니? 어떠한, 근데요, 이걸 인식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면 그냥 사진이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어떠한 시기에 우리의 인식이나 사진이 is derived from, 뭐로부터 나왔다. 뭐로부터 나왔어? 어떤 다수의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뭐와 같은 그림이나 문학이나 어떤 증서나 어떤 빌딩, 건물이나 다른 인공물들이요. 뭐한?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아있는. 경복궁 아직도 있죠? 창경궁 아직도 있죠? 맞잖아. 이런 빌딩. 아니면 뭐 고대 문서들 있죠? 조선시대 문서들 있고 고려시대 문서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원천들, 다수의 원천들로부터 역사의 어떤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나오는 거죠. 아, 경복궁을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랬겠구나. 됐잖아. 맞잖아. 팔만대전경을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랬겠구나.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다음 질문이요. 민감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생존했어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생존했다. 수천 년 동안 생존했지만 역사적인 중요성은 not just 단지 durability, 뭐죠? 내구성의 문제는 아니다. 즉 뭐야? 튼튼해서 지금까지 견뎠는지의 문제는 아니다. 뭐가? 역사적인 중요성이. 뭔 소리야 이게?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케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인정할게요.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중요성은 내구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즉 튼튼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와 대단하다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즉 내구성이 튼튼하지 않아도 중요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멸종되거나 없어진 거에도 중요성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안 되니? 피라미드 내구성 좋아가지고 튼튼해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했어. 지금까지 살아남아있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 와. 근데요, 역사적으로 중요성은요, 내구성만으로는, 그런 문제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오케이? 지금 멸종됐어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피라미드요. 누가 봐도 예시입니다.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요, 여긴 뭐야? 지금 생존하지 않았어도 중요할 수 있다 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존 있지. 여기 바로 앞에 생존 있지. 바로 그 생존의 문제. 맞아 아니야? 됐어? 상황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사실상 누가 갖고 있냐면요, 그러나 저거랑요, 이 내구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즉 내구성은 뭐야? 생존하고 바꿀 수 있는 거야. 사실 생존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말이 더 되죠. 그렇지? 내구성이라는 건 튼튼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했고 예시니까 주제 쓰고 예시 써야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40번이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쉬웠다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좀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뭐 그렇죠. 문학적으로 그러나 당연히 뭐 문제 풀 방법은 있죠. 얘부터 먼저 읽으시고 오케이, 여기서 중심 소재 먼저 파악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 문장이 어떻게 된다? 이 문장이 강조, 대조, 인가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했고 while 벌써부터 대조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뭐뭐이지만. 그치? 자, 한마디로 그 대부분의 문학 어떤 소설에서의 주인공들이 거의 hardly, 거의 뭐 하지 않아? 거의 삐리리 하지 않아. 연속적인 작품들에서 삐리리 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장르 픽션이나 코믹에서의 주인공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즉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겪어요. 삐리리를 겪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특성에 있어서. 특히 뭐 할 때? 쓰여질 때,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질 때, 시간이 흐르면서 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같은 거 계속 나오는데 쓰는 작가에 의해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러나 와와와와와와와와우 덜 일반적이야. 뭐가? for 됐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 됐어? 자, 그러나 여기 나오네요. 뭐야? 강조되죠, 인가? 그죠? 문학 소설에 등장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의 작품에 다시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야? 여기 거의 뭐뭐 하지 않느냐. 됐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개념에 빠져 있어. 그럼 뭐야? 나타나다. 똑같은 말 뭐야? 나타나다. 나타나다가 지금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특징으로 하다, 특징으로 나오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번으로 따지면 1번과 4번만 가능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도 강조되죠. 인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와. 자, 간다. 만약에 그 하나의 등장인물이 창조되어져 한 명의 작가, 셜록 홈즈처럼 한 명의 작가에서 계속 쓰여지면 그 등장인물의 중심된 특성들이 거의 변화를 하지 않아요. 리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리더들은 배워요.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로부터. 각각의 그 연속적인 이야기로부터. 반면에 만약에 그 캐릭터들이 여러 다른 손의 작품이라면, 다른 작가들의 손에 의해서 거쳐진 뭐라면? 등장인물이라면 그들은 변화할 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정답은 변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저 열심히 했죠? 네.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전혀 마음이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1도 동요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67? 네. 어떻게 달려나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확실히 좀 어렵게 공부를 해놔야 좀 편해질 거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쵸? 뭐 저번 6평에서 희열을 느꼈던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었던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6월에서도 그랬어요. 니네가 잘 봤다고 깝치지 말고 못 봤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9월도 마찬가지다. 나 6평에서 원래 3등급 나오다가 1등급 딱 걸쳤어. 와, 이럴 수가. 너무 기분 좋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DM 겁나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로. 카톡이랑 DM 겁나 많이 받았어. 나 별로 신경도 안 썼어, 솔직히. 왜? 9월달에 떨어지면 너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얘기할 거니까. 맞잖아. 마음의 동요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겠죠? 10월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건데, 그거는 평가원 건 아니지만 교육청 거지만 분명히 꿈과 희망을 주는 모의고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그래 왔으니까 전혀 믿지 마세요. 10월 모의고사의 점수는.
아시겠죠? 앞으로 달려나가실 일만 남았으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